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중동 주식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자, 이 중동의 시장은 이 전쟁통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동은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쪽이죠. 가까우니까. 자, 그런데 이제 중동은 또 석유 주식들이 또 많다 보니까 석유 가격이 아주 폭등을 할 거다. 이런 이 환경이죠.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석유 관련주들이 시총이 아주 크죠. 자, 걔들은 좀 오릅니다. 오르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지수는 그렇게 크게 하락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자, 이 석유 관련주를 제외하면은 거의 모든 섹터가 다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 이 봉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죠. 국제 유가를 좌지우지하고 또 이런 운영비를 아주 크게 좌지우지하는 핵심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를 이미 지금 봉쇄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한 상태고, 이라는 지도자를 잃었다. 그래서 역대 최대 보복을 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게 외침으로 그냥 끝이 날지, 실제로 보복하고 있죠. 중동 내에 미군 기지 정말 많은 곳을 계속 이렇게 뭐 드론 공격이나 미사일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 이제 화해하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음표죠. 지금은 지금 이란이 아주 보복 공격을 안 할 수가 또 없는 상황이겠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하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장기적으로 가느냐, 그리고 시장은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베팅하느냐, 아니면은 이것도 결국은 트럼프가 잘 마무리할 거야 이렇게 시장에서 메이저들이 반응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기전으로 갈지 조금 이제 좀 마무리가 되는 쪽으로 가는지, 이게 좀 많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란의 스탠스도 매우 중요하다. 이번에는 그렇게 좀 보입니다. 트럼프의 스탠스만 가지고 이란이 그냥 딱딱 알아서 움직여준다. 그러면 별거 아닐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닐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때 최대 보복하겠다고 지금 미사일 막 쏴대고 있으니까 지금은 좀 안개 속이다. 이렇게도 좀 보셨겠죠. 자, 일단 지금 개장을 했는데, 이집트는 개장 초반에 장중에 시작하자마자 5.8% 일단 급락해서 시작했고, 사우디도 4.8% 급락을 일단 시작했는데, 그러고 지금은 조금 안정을 좀 찾고 있습니다. 안정을 찾고 있지만 지금 이 환경에 아이 괜찮아, 이란은 꼼짝 못할 거야, 괜찮아, 주식 계속 올라갈 거야, 그리고 지수가 막 반전해가지고 다시 올라가 버린다, 이런 흐름이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하락인데, 자,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주면은 워낙에 아람코 이런 부분들이 시중이 크다 보니까 지수적으로는 좀 이렇게 많이 또 상쇄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겠죠. 자, 아람코는 장중 3.2% 상승하고 있다. 이 부분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게 되면 국제 유가가 급등할 거기 때문에 그럼 수익이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지금 이런 상승이 일어났다. 에너지 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낙폭을 완화를 하고 있는데, 에너지 주들만 좀 강한 분위기죠. 자, 증시 최대 경제국이고 증시 움직임이 지역 충격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보면 이제 월요일 날 세계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어느 정도는 좀 보이지 않을까, 약간은 참고를 할 수 있겠죠. 자, 중동 긴장 장기화 여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제 다니는 이런 배들이 거의 이제 안 다닌다 그러죠. 그쪽으로 괜히 그냥 배짱 부리고 다니다가 이렇게 포획되거나 어떻게 이제 해코지 당하게 되면은 손실이 또 너무 크기 때문에 차라리 돌아가자,
운임비 비싸더라도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유가 급등과 운임비 급등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좀 빠르게 해결이 되어야지 이제 투자자들이 좀 안심을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빠르게 해결이 될 거다라고 베팅한다면 증시는 그렇게 크게 엄청난 하락이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좀 보시겠죠. 자,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언을 했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엄청난 물동량이 그쪽을 다니죠. 그래서 상당히 지름길인데 거기를 봉쇄해버리면 크기가 37km가 밖에 안 되죠. 거기를 봉쇄해버리면 오기만 해. 우리가 총 쏴버린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겠죠. 또 이렇게 심각한데 굳이 그쪽으로 가지 말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의 다 그쪽을 가지 않고 우에서 다니고 있다. 그래서 이란 IRGC가 호르무즈의 봉쇄 선했다 라고 했는데, 이거 뭐 나는 그래도 내가 말이야 벌끄러서리 성향이 있어. 나 그래도 갈 거야. 쌀 때면 쏴봐. 뭐 배 빵꾸 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선박 회사들이 그렇게 왜 하겠습니까? 인명피해 나고 또 가다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약탈당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골치가 아프죠. 차라리 돌아가면서 운임비 비쌉니다. 저기로 못 가요. 운임이 더 주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안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죠. 그리고 원유도 그쪽으로 수송을 해야 되는데 막히면 삥 돌아가니까 이 고속도로 타고 가야 되는데 삥 돌아서 가니까 크게 올라가죠. 이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빠르게 마무리가 좀 돼야 됩니다.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에 선박 차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산업계는 이 부분이 제일 지금 중요하다. 이거 호르무즈 해협 이게 좀 빨리 해결돼야 된다 이런 거죠. 국내 주요 정유사들 사태 파악 그리고 대책만을 위해서 비상위 개최를 하고 있는 상황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축하고 있는 거 이렇게 풀면서 어떻게 하고 해야 되겠죠. 이게 또 막 올라 버리면 또 이제 기름값 많이 올라서 주유비가 또 많이 올라갈 겁니다.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 폭 55km 뭐 이 정도 해협으로 걸프만과 외해를 연결한 핵심 수송료다. 그래서 걸프만 주변 주요 산유국이 이란, 사우디, 이라크, UAE, 카타르 뭐 있죠. 그래서 요 기업들의 요 나라들의 주가 흐름이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24년도 기준 석유 수송량이 2030만 배럴, 전 세계 27% 수준이다. 세계 원유 수송로다. 중동 원유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중동 원유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자, 여기 이제 막혀버리면 이렇게 그냥 오면은 가격이 싸죠. 근데 삥 둘러와야 되니까 원유를 또 다 우리는 수입해서 쓰죠. 삥 계속 둘러니까 운임비가 많이 비싸지죠.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삥 둘러니까. 그래서 이제 국수유가만 올라가고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전기료도 올라가고 임대해서 또 장사하는 사람들 또 기업들 전기세도 많이 올라가고 기름값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이 자극을 받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거다.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특히 95%나 되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가올 수 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이 장기화되면은, 그래서 이게 장기화되면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계속 지켜야 돼. 그래서 전략을 정말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잘 봐가면서 전략을 좀 잘 짜야 된다. 주식 관련해서도 그렇게 봅니다. 민간 합산 7개월분 원유가스를 비축하고 있다. 장기화 시보들 7개월분을 비축하고 있으면 뭐 이 정도면은 크게 문제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계속 들여와야 되니까 들여오는 것들은 이제 비싸게 들여오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재미 사태 끝나기 전까지는.
이제 미래를 또 보는 이 주식 시장이다 보니까 이거 불안한데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너무 크게 아직까지는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이고, 이게 장기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또 단기적으로 끝나고 저번에 이란과 이스라엘 며칠 만에 끝났죠. 2주 만에. 그런 식으로 되면은 그냥 됐다 이렇게, 또 증시는 이제 됐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예상외로 가게 되면은 이게 또 상당히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주가 차원에서도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지금은 어떻게 예측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불가입니다. 불가. 누가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다 예측일 뿐이고, 다 개개인이 빨리 끝날 겁니다. 좀 오래 갈 겁니다. 그래도 다 이거는 맞출 수가 없는 게임이다. 이번에는 좀 그렇게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에이 금방 끝날 거야 이렇게. 예전에 팬데믹 때 그랬어. 팬데믹 때. 아이고 이거 뭐 한두 번 경험해 우리가. 뭐 이거 막 이게 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메르스도 그때 한번 막 돈다 그랬잖아. 그렇게 하다가 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끝나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 초기에도 에이 뭐 그런 거 뭐 한두 번 경험해, 뭐 한두 달 끝나겠지 라고 했는데 3년까지 가게 됐죠.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건 정말 잘 파악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정말 시나리오를 좀 잘 짜야 된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혼자서 이렇게 시나리오 짜는 게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좀 계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 같이 하면 아마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운임이 상승하면은 비용이 급증하고 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겠죠. 지금 이런 상황이다.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주식은 대응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좀 짤지, 이런 부분들이 이 수익률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시기라고 봅니다. 봉쇄 실제 지속 시간이 정말로 중요하고, 이 부분이 유가 환율, 해상 보험료, 운임의 동시 움직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석유회사들은 이 부분으로 유가 올라가면은 이익을 많이 내니까 주가 올라가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 해운하고 정유, 항공 이런 부분은 국제가 폭등해버리면 다 정가해버립니다. 정가를 해버리면 여행 가는 수요도 확 줄어들 거고, 운임비는 아주 비싸질 거고, 기존의 가격보다 더 비싸겠죠. 그러면 기존에 뭐 TV, 휴대폰, 반도체 팔던 거 가격이 거기서 더 올라가 버리는 이 상황이 되면은 거의 골치 아프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좀 빨리 끝나야 되는 상황이다. 이게 지금 장기전으로 가느냐, 좀 뭐 세게 싸운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끝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사우디가 보시면 2.3%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고, 이집트가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자, 지금 2.3% 하락이니까 그렇게 많이 하락을 하지 않는데 이 정도면 괜찮잖아. 그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자, 5분봉으로 좀 보면은 그렇게 또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확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다시 내리죠. 변동성이 엄청나죠. 왔다 갔다 왔다. 이제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안개 속에서 자동차가 달리는 것 같은 이 상황이다 보니까, 자신감이 있어요 하다가 이 앞에 뭐 장애물 있는 거 아니야? 속도 줄여야지. 그냥 매도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리고 좀 올라간다 그러면 다시 단타치하지, 매도하지. 이런 흐름이 계속 반복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심리가 아주 불안하고, 앞으로 이게 장기로 갈지 단기로 갈지 어떻게 될지 이거를 정말로 지금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석유, 에너지 관련주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은 올라가면은 지수를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일단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엄청난 하락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이 정도면은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이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고, 자 그리고 자 이집트도 지금 한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시작하고 자 시작하자마자 확 내려 여기서 이었죠. 낮게 시작해서 낮게 시작했다가 확 올렸다가 또 내렸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유럽 중동 증시는 아주 크게 하락을 하거나 그러지 않다. 근데 변동성이 크죠. 아이고 무서워라 낮게 시작했지만 매수세가 붙어서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로 또 올라서고 있는 이 분위기인데, 이것도 장이 하루 끝나봐야 됩니다. 지금 3% 빠지고 있죠. 이제 올라간다. 이 지금 단기로만 보고 내려간다. 이 단기로만 이렇게 보면, 단기로만 딱 보고 내려가는데 올라가는데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여기서 가다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만 딱 보면은 끊어서 본다면 내려가니까 이거 이제 무너지나? 올라가니까 이제 뭐 좋은가 보다 하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니야? 근데 내려온다 하다가 다시 올라가죠. 이제 올라가는가 보다. 이거 별거 아니네. 쭉 더 올라가는, 계속 올라가는가 보다. 괜찮아. 이렇게 또 하다가 또 갑자기 괜찮긴 뭘 괜찮아? 이러면서 또 다시 괜찮아 이제 안 괜찮다니까 이렇게 막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어쨌거나 시작 타이밍은 낮았지만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면서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야 라는 이 분위기로 일단은 지금 중동 증시가 좀 움직여주고 있는 이 상황이다. 자 그리고 이제 코인도 자신감이 좀 있죠. 66,400 정도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이 지도자가 사망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그러면 장기전으로 안 갈 가능성이 높겠는데? 하고 이렇게 확 내렸지만 지도자 사망 소식으로 쭉 올랐죠. 장기전 안 갈 것 같아. 그리고 올라가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올라갔다가 내렸다. 이러고 있죠, 지금. 또 이렇게 가다가 쭉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역대 최대 보복을 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진짜로 보복을 역대 최대로 할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들면은 또 갔다가 확 내렸다가 그러다가 아니야 하고 또 올렸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다, 지금. 자,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일 월요일 날 하루 휴무죠. 하루 휴무이기 때문에 자 이제 세계 아주 주요 증시들 전부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 정말로 다행이다. 근데 다행이라는 게 세계 증시 움직임이 이렇게 낮게 시작했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 이집트 증시의 분위기처럼 낮게 시작해서 올라가서 이게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장이 끝나버리면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개꿀이죠, 개꿀. 개꿀인데? 이렇게 되겠죠. 오름시 끝났구나. 그러고 이제 선물도 크게 어떤 이 사건이 터지지 않으면서 선물도 보합 수준으로 좀 머물면서 하락이 좀 컸었지만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마이너스 1%대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었다. 이런 정도로 이 마무리가 되고 선물도 크게 큰 움직임 없이 마무리됐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화요일날 장 시작할 때 그래도 산뜻하구만, 이 정도면 크게 급락은 나오지 않겠네. 그러면 이제 내가 판단할 수 있겠죠. 어떤 판단을 좀 내리기에 좀 괜찮은 상황이 될 수 있다. 근데 아예 시작할 때 아예 예를 들어서 지수가 마이너스 5% 시작한다. 이집트처럼 마이너스 5% 시작해버리면 개별 종목으로는 지금 어마어마한 하락으로 시작을 하게 된다면 아예 선택권이 박탈당하겠죠. 이렇게 낮은 상황에 내가 어떻게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루가 쉬고 나서 세계 증시 분위기를 좀 보고 페이크를 어떻게 치는지, 어떻게 메이저들이 이 상황이 장기전으로 보는지 아니면 단기전으로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생각들이 중요해요. 메이저 생각이 중요하다. 중요한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정말 모릅니다. 지금은
정말로 알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면서 전략을 좀 잘 짤 필요가 좀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증시를 비롯해서 세계 증시가, 특히 우리나라 증시는 주가가 많이 오른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니까 조금 차익실현을 좀 하고 좀 지켜보면서 그 다음에 결정해야지, 이렇게도 좀 할만한 위치죠.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뭐 많이 더 올랐으니까 조금 팔아놓고 상황 좀 지켜보다가 하든, 아니면 난 많이 수익 났으니까 계속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